내 인생에 특별한 경우는 없었는데 인생은 남들보다 더 나을 것도 없고 나쁠 것도 없었다. 내가 자랑할 수 있었던 건 일에 대한 열정뿐이었다. 조건이 가장 좋았습니다. 부모님이 아주 어린 나이에 저를 떠났습니다. 사고였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하고 친척도 없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조건까지 모든 것을 스스로 성취해야 했습니다. 나는 스포츠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아침 달리기 없이는 하루를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저녁 시간에 탐정 소설을 읽거나 스릴러를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나는 이러한 이야기에 빠져드는 것을 좋아했지만 나에게는 단순한 취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현실에서 이런 일이 누구에게도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했고 비슷한 이야기가 내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는 결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친구는 거의 없었지만 여전히 이 회사에서는 행복하고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우리는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장소를 자주 선택했습니다. 자유로운 저녁을 보내지만 때로는 가장 즐거운 순간에도 때로는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부족했지만 그런 생각을 항상 버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잘했어, 친구들. 전부는 아니라고 다짐했어요. 너무 나빴고 관계에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매우 소심하고 사람들에게 강요당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접근하고 말할 사람을 알기 위해 의심의 여지가 없었지만 어느 날 모든 것이 바뀌었고 내 세상이 뒤집어졌습니다. 어느 날 우리 회사와 나는 새해 전야 파티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훌륭한 쇼 프로그램이 계획되어 있는 인류 레스토랑에 미리 테이블을 예약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뜨거운 요리를 기다리지 않고 샴페인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튀는 샴페인 은은한 조명과 멋진 음악이 우리를 웃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좋은 기분을 잃을 리가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 습관에서 벗어나 은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조금 필요했습니다. 조금 슬퍼졌습니다. 그리고 몇 분만 있다가 다시 즐거운 회사로 돌아오자 나는 즐거운 시간을 방해하는 온갖 생각을 떨쳐버릴 수 있었다. 나는 테라스로 나가 난간에 기대어지는 해가 지는 저녁 풍경을 바라보다가 아주 기분이 좋아졌다. 조용히 눈치채지 못한 채 레아가 다가와서 사과하며 내 사려 깊은 모습을 보고 방해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옆에 있어주면 마음이 아프지 않느냐고 물었다. 어색한 침묵의 그녀가 나에게 말을 걸었고 말이 샘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나 자신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억지로 하지 않고 단순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레아도 회사에 있었고 나처럼 갑자기 은퇴를 결심했다. 파티를 마치고 혼자 산책 친구들에게 떠나야 한다고 사과했는데 출구 근처에서 이미 기다리고 있던 레아가 나를 보고 눈을 떼지 않고 모두가 일제히 내 어깨를 두드리며 드디어 내가 왔다고 말했다. 누군가를 만나서 빨리 준비하라고 강요했는데 그 여자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날 저녁 우리는 골목을 따라 여러 카페를 방문하고 거의 아침까지 그렇게 걸었다. 레아와의 첫 데이트로부터 3년 후 우리는 이미 내 아파트에서 함께 살았다. 훌륭해 계속해서 발전하고 상당한 현금 수입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멋진 결혼식을 했습니다. 레아는 전에는 꿈만 꿀 수 있었던 즐거운 웨딩드레스를 가졌습니다. 큰 축하 후에 우리는 즉시 영원히 남을 밟고 이국적인 곳으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우리의 추억은 곧 저축으로 멋진 개인주택을 사고 나중에 생일에 멋진 차를 살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나는 리어에게 고급 자동차를 주었습니다.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세련된 레스토랑을 살 돈이 있었고 세계 여행을 할 만큼 돈이 있었습니다. 계좌에 돈이 꽤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었지만 성공의 향연은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몸이 좋지 않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내 건강은 항상 괜찮았어. 내가 관리를 하다가 며칠 동안 너무 쓰러져서 거의 걸을 수 없을 정도였어. 레아는 즉시 좋은 의사 친구에게 연락해야 한다고 했고 그는 자신의 진료소가 있으니 우리는 여기로 가서 클리닉, 그들은 그곳에서 필요한 모든 검사를 했습니다. 그들은 희귀한 질병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의사의 감독하에 클리닉에 머무르는 것이 더 낫다고 말했습니다. 갈 곳도 없었습니다. 나는 그들이 나에게 약을 주는데 동의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머리도 빠지기 시작했어요. 레아가 저를 찾아와서 곧 나아질 거라고 안심시켰지만 어느 날 저녁에는 나아지지 않았죠. 우리는 매우 불편했어요. 건강이 좋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내면의 본능이 뭔가 잘못됐다고 말했어요. 여기 공기가 부족해서 병동에서 질식했어요. 갑자기 의사가 지붕에 올라가는 것을 엄격히 금지했지만 조용히 병원 옥상에 가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로 결정했습니다.
전화기를 잡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채팅 중인 내 친구 나는 복도를 따라 조심스럽게 걸었고 내 친구에게서 가까이 다가가자 빛이 나오는 AJ 항아리 문을 보았습니다.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도 직원 중 한 명이 놀기로 결정했을 것입니다. 나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방해해서 빨리 지나가려고 했지만 열린 문틈이 번쩍이는 순간 레아인 것 같았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이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다시 돌아가서 이것을 살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갭정말 레아가 반나체로 테이블 위에 누워있는 걸 봤는데 그 순간 정말 예의 바르고 도움을 주셨던 그 의사분이 계속 웃으면서 저를 안심시켜 주셨는데 그분들을 봤을 때의 그 느낌은 분노였어요. 그리고 절망 속의 한 병 그가 본 것에 대한 거부 처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완전한 오해 나는 사무실에 달려가 목발로 이 의사의 두개골을 자르려고 했지만 레아의 신음소리에 갑자기 모든 것이 곧 끝나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내 모든 재산이 그녀에게로 갈 것이고 그러면 그녀와 이 의사는 시크해질 것이고 의사는 기쁨으로 눈을 굴리며 내 돈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꿈을 말하기 시작했고 그제서야 문득 생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본질은 반역이 아니라 나를 독살하려 했다는 것. 나는 재빠르게 휴대폰 카메라를 켜고 열정적인 영상을 찍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끝났고 그들은 다시 나와 상황을 논의했다. 진심 어린 고백처럼 들렸다. 레아는 나에게 왜 그랬냐고 물었다. 의사가 지시에 따라 모든 일을 하라고 조언한 약을 매일 추가했기 때문에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그는 이 약이 오래전에 나를 죽였어야 했다는 것이 정말 이상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단지 강하고 건강한 심장을 가졌을 뿐인데 이 의사는 리어가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충격 상태가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실수로 문이 삐걱거렸더니 사람들이 나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레아는 의사에게 문을 닫지 않는다고 꾸짖기 시작했고 문 뒤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나는 재빨리 기어갔습니다. 제가 보이지 않는 복도의 어두운 구석으로 의사는 주위를 둘러보고 사무실로 돌아와서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고 보안 직원과 현지 직원을 피해 숨어 달려야 했습니다. 진료소에서 나가기 온 친구에게 전화해서 데리러 온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최대한 명확하고 신속하게 설명하려고 노력한 다른 병원에 갔더니 급히 약을 받았음 필요한 검사 결과를 보고 의사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레아와 의사가 이야기했던 약의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실제 의사는 모든 것을 빨리 이해했고 처방된 치료법을 통해 생명을 구했습니다. 즉시 친구에게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부탁했습니다. 나중에 나는 그 놈들을 고통스럽게 할 사악한 복수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는 내 죽음을 속이는데 동의했습니다. 리어는 그녀와 의사가 나를 보관했던 병원에서 멀지 않은 도랑에서 내가 발견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믿을만했습니다. 나는 즉시 그녀가 어떻게 기뻐하는지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상속 등록을 준비하고 있는 의사와 함께 이미 확실히 기뻐했습니다. 리어는 그녀 외에는 더 이상 친척이 없으며 그녀가 내 아내이기 때문에 이놈들이 그들의 승리를 축하하는 동안 모든 것이 그녀에게 갔어야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장례식 전에 시신을 인계하여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법의학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장례식 당일 매우 화려하게 진행될 장례식 쇼를 준비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든 것이 최선을 다해 준비되었습니다. 서프라이즈가 성공하도록 자연스럽게 보이려고 내가 고용한 군중이 모인 인연은 주저하지 않고 장례식의 의사와 함께 나타나서 눈물을 짜내려고 노력했는데 갑자기 매우 슬퍼한다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열고 내가 전화로 촬영한 의사와 그녀의 성관계와 내 살인에 대한 생생한 진술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비디오를 보았지만 그것이 어디서 왔으며 누가 촬영할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리어가 내 손을 어깨에 얹는 것을 느끼며 날카롭게 몸을 움직였습니다. 나는 조용히 뒤에서 살금살금 다가가 내 어깨에 손을 얹고 내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그녀가 돌아서서 나를 보고 얼굴이 창백해진 영상이 마음에 드시나요? 거짓말쟁이야, 너 기다리는 건 다 감옥이고 A는 감옥이야. 자료와 증거를 미리 경찰에 넘겼고 나를 보고 급히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고 경찰차가 길을 막고 이 커플은 수갑을 채워 끌려갔다. 법정에서 나는 리어와 그녀의 공범자에 대해 매우 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나는 빨리 회복되었고 내 삶은 더 이상 외로움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습니다.
모험,